안녕하세요. 책을 읽어주는 남자 김원철 인사드립니다. 오늘 10월 16일 금요일이에요. 진짜 빠르죠? 월요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즐거운 행복한 금요일 저녁입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으시죠? 자,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께 책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책 역시 돈과 사람을 끌어당기는 부자의 말센스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네 번째 파트인 끌리는 말센스는 마인드에서 나온다 중 에피소드 두 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에피소드 머릿속 1대1 공식부터 지워라. 미국의 보험왕 더비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보험 세일즈를 하기 전에 금강을 찾아다녔어요. 그렇게 찾아다녔지만 한 조각의 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채굴을 중단하고 견디다 못해 장비까지 헐값에 팔게 되었죠. 재미를 본 건 장비를 샀던 고물상 주인이었어요. 더비가 채굴을 멈춘 데서 채 1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엄청난 금이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더비는 뼈저리게 후회를 했죠. 딱 1m, 딱 1m만 더 팠더라면 그 금은 더비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보험회사에 입사한 그는 금강에서의 교훈을 바탕으로 절대 포기하지 않는 세일즈맨이 되어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노력했는데도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머릿속에 1대1 공식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뭔가 하나를 실행하면 결과도 바로 뒤따라야 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사고에는 두 가지 폐해가 있어요. 첫째, 대인관계에서도 내가 하나를 줬으면 상대방에게서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했다면 그에 걸맞는 감동한 모습이라든가 고맙다는 피드백 내지는 내심 다른 대가나 이득을 생각하게 됩니다. 문제는 세상 모든 사람이 나와 같지는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혼자 기대하고 속상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업을 잘 이끌어가는 어느 여성분이 성공의 비결을 묻는 내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배품 같은 씨앗을 많이 뿌려두면 생각지도 못한 데서 열매를 맺고 10년, 20년 뒤에 반드시 돌아오더라. 젊을 때 여기저기 씨앗을 많이 뿌려야 나중에 추수할 게 많은 법이지. 나도 젊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았는데 살다 보니 다 돌아오더라. 그러니 더 많이 베풀라는 조언이었습니다. 이를 대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내줄 수 있는 자원을 기꺼이 내주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어요. 그것은 시간일 수도, 노력일 수도, 금전일 수도 있습니다. 내 것을 최대한 아끼면서 얻으려고만 하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위해 계산 없이 주는 사람 중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으세요? 내가 먼저 조급함을 버리고 계산 없이 주는 사람이 되어보도록 해보세요. 둘째, 한 번의 노력으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시도를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수강생 모집이 안 된다는 학원의 업무 패턴을 추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그는 한 번 전단지를 만들어서 배포한 것으로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전단지 작업은 그것 자체로 모객이 되지 않아요. 전단지는 잠재 고객이 연락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일 뿐이고 그 후부터는 진짜 마케팅이 시작입니다. 어디 마케팅뿐이겠습니까?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 한 가지 노력만으로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나는 오버천리, 대기만성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계속 노력하다 보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반드시 좋아집니다. 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탓하기 전에 먼저 머릿속에 1대1 공식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은지를 점검해 보세요. 전화 한 번에 제안이 받아들여지고 광고 한 번에 물건이 불티나게 팔리고 복권 한 번 샀던데 당첨이 되고 SNS에 글 하나 올린 것으로 모객이 되고 이런 일들은 당신이 원하는 것은 아니지 말입니다. 시도해보고 결과가 내 맘 같지 않다면 원인을 분석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잘 되는 사람들은 목표처럼 안 되었을 때 방법을 바꿔가며 될 때까지 하는 힘과 수용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주화표 한마디.
내가 뭔가를 하면 결과도 바로 따라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1대1 공식에서 벗어나 1년 혹은 5년 뒤를 위하여 열심히 인생의 씨앗을 뿌려두자. 자,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안, 불, 못, 안, 불, 못을 말하지 마라. 세계 최고의 홈런왕 베이비 루스는 10개의 홈런만 쳐도 홈런왕이 되던 시절에 무려 54개의 홈런을 쳐내는 기록을 세운 전설적인 타자입니다. 당시에는 한 팀의 홈런 총개가 50개가 넘지 않던 시절이라 그의 기록은 세계를 놀라게 할 만큼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베이비 루스 덕분에 인기 없던 야구가 미국의 국민 스포츠로 자리매김했으며 투수 중심의 미국 야구가 타자 중심으로 변화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유명한 베이비 루스도 실제로 그는 스트라이크 아웃의 신기록 보유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무려 1330회나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한 화려한 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웃, 즉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한 스윙, 도전을 하면 홈런의 짜릿함을 느낄 수 있죠. 실패할까봐 두려워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남이섬의 신화를 이룬 강우현 부회장님이 해준 말은 큰 도움이 됩니다. 그는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하고 시작하려고 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니 우선 만만한 것부터 시작을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처음 남이섬을 바꾸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주변에서는 온갖 부정적인 이야기만 반복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여기가 변하겠냐고 말이죠. 그러나 그는 그 말들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부터 조금씩 바꿔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벽 하나에 그림을 그리고 나서 다른 건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언제 여길 다 바꾸미지? 할 수나 있을까? 아휴, 이제 겨우 여기 벽만 바꾸었네? 라고 생각을 했다면 지금 남이섬이 존재했을까요? 그런 이유로 그는 안, 불, 못 같은 부정적인 말은 절대 하지 말라고 조언을 합니다. 안 돼, 불가능해, 못해와 같은 말이죠. 60억 적자에서 100억대 매출로 바꾼 소소한 시작. 남이섬은 북한강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이자 서울, 제주도, 부산 다음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관광 백선에 꼽히는 곳이기도 하지요. 남이섬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남이섬은 2000년도 이전과 이유가 너무나 다른 곳입니다. 2000년도 전에는 흔하디 흔한 유원지 중 하나였고 찾아오는 이도 얼마 없어서 거의 버려진 느낌이 강한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다 2000년도부터 도산 직전의 남이섬이 연간 무려 330만 명이 찾아오는 핫플레이스로 변하게 됩니다. 도대체 그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얼마 전 우리 수강생들과 함께 매출업 투어의 하나로 남이섬을 다녀왔습니다. 매출업 투어. 적자일 때 영입된 후 흑자 경영으로 전환한 화제의 주인공인 부회장님의 초대를 받아 그 노하우를 듣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회생 불가, 대출 불가, 모든 것이 불가능이었던 이곳을 바꾼 건 다름 아닌 남다른 아이디어였어요. 적자만 해도 60억 이상이었기 때문에 대출도 나오지 않았을 터라 그때부터는 오히려 돈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상상했다고 합니다. 큰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기 시작했고 곧장 실행으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부회장님은 자신의 저서에서 관광이란 무엇인가? 볼관의 빛광. 빛광자는 영어로 플래시다. 관광이란 그저 사진 찍힐 곳만 많으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생각을 바탕으로 남이섬 안에 각종 문화예술 행사와 미술품을 만들었어요. 우선 골칫덩이였던 술병과 폐기물을 이용해 작품으로 순화시켰습니다. 2006년부터 남이섬은 남이나라 공화국으로 칭하며 독자적인 특수관광지로 만들었습니다. 화폐와 국기를 따로 만들고 산책로와 식당, 공연장, 타조사육장, 정원, 놀이기구, 기념품 점점 등등 다양한 즐길거리와 놀이터를 배치했어요.
가을철 낙엽이 많을 때는 낙엽을 하트 모양으로 꾸미거나 길을 내주기도 하면서 포토존으로 탈바꿈시킨 것도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겨울에는 밤새 물을 뿌려 고드름을 만들어 겨울 분위기가 한껏 나게 했고, 이러한 노력이 쌓이고 쌓여 입소문으로 이어졌고 오늘날 최고의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남이섬은 끊임없이 변화와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매일 찾아가도 새로운 곳이라는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일하는 곳에서 직접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손님이 없는 시간에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도 시도해 보세요. 하다못해 인테리어를 조금씩 바꿔 포토존을 꾸며본다든지 나가서 창문이라도 닦아보세요.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활짝 웃으며 인사하는 것도 매장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매사의 변화를 시도하려고 궁리하다 보면 남이섬과 같은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큰 그림을 그리려다가 보니 붓도 못 잡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 시간에 팔레트에 물감을 짜고 자신이 있는 부분부터 그리기 시작 한번 해보세요. 제일 훌륭한 사람은 무언가를 실행해서 성공한 사람이고, 두 번째로 훌륭한 사람은 무엇인가 실행하다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순위에 아예 끼지도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무언가 하다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당신이라면 그 실수를 발판으로 성공의 실마리를 반드시 찾아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성공과 축복으로 가득 찰 것이에요. 위에서 나온 홈런왕 베이비 루스처럼 말입니다. 당신의 인생에 홈런이 가득하기를. 조합표 한마디. 이럴 것이 없다면 지금 당장 도전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어떤 일이 일어나길 바란다면 지금 바로 배틀을 휘두르자. 자, 이렇게 지난 시간 동안 읽었던 부자의 말센스는 이상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번엔 더 좋은 책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복한 시간 되세요. 안녕.